네, 경기도 고양시을 출신 한준호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비서실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늘 정책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오늘 언론중재법은 좀 털고 가자라는 입장이고 2009년에 정권에 의해서 9년간 제가 한번 제대로 물려봤던 언론인 출신으로서 이 문제는 좀 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언론재갈법하고 가짜뉴스 피해구제법 이 두 단어의 큰 차이가 뭘까요? 간단하게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언론재갈법은 선제적인 것이고 가짜뉴스의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한 구제법은 후자적인 거죠. 네, 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 자유도가 가장 낮았던 때가 언제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박근혜 정부 때죠. 그때 저희가 역대 최저인 70일을 기록했고 현재는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실장님? 네, 말해 주십시오.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3년 연속 아시아 1위고 세계 언론지수 4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특권의 해체 과정입니다. 그 과정 중에 언론의 자유를 제대로 찾자라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문제점들을 좀 얘기를 드릴 텐데 제가 드리는 4가지 사례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 배우들의 집단 코로나가 확인됐다. 두 번째는 세월호 천막 부적절 관계. 세 번째가 청년 가정을 죽음으로 내몬 쓰레기 만두 사건. 30여 개 기업 줄도산시킨 포르말린 통조림 검사 사건. 이거 다 뭘까요? 이게 진짜 뉴스일까요? 뭐 가짜 뉴스 네, 대표적인 5번입니다. 거였죠. 5번. 네, 5번인데 여기에 대해서 손해배상이 어느 정도나 매겨졌는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작습니다. 그나마 2005년도에 제정되었던 언중법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분들의 손배상이 대략적으로 절반 정도 승소를 하면은 한 500만 원 미만으로 배상금이 판결이 납니다. 유호성 간첩 사건 언론사에 대해서 1,000만 원 배상금 판결 났어요. 자, 그나마 이것도 2005년에 제정했던 언론중재법 때문입니다. 이때도 반대를 했죠. 보수 야당에서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나마 이거라도 있어서 이 정도라도 배상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진짜 가짜뉴스가 이렇게 증가했는지를 보면은 제가 제대로 그러니까 언론사로서 재갈 물려봤던 2009년을 보면은 당시 여당이 강행 처리했던 미디어법 여기서 3가지를 없앴어요. 신문이 종편을 소유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줬습니다. 즉 언론의 독과점을 허용해줬어요. 두 번째는 신문사의 편집이 설치 의무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편집권 독립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세 번째는 독자들의 권익 보호나 사회적 공익 추구 이런 언론의 공적 기능 수행을 이 필수적인 요건들을 없앴습니다. 자, 그때 조중동이 과연 언론 자유 침해라고 보도를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자, 이때 없앴던 이 3가지가 결국엔 가짜뉴스 생산을 하게 된 겁니다. 포털 얘기하시는데요. 포털은 문체위에서 다룬 사안이 아니라 과기부 장관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포털 어디서 어느 상임위에서 다루는지 아시죠? 실장님? 정보통신망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전기통신망법에서 다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전기통신망법을 다뤄야 되는 과방위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 간사께서 9월부터 상임 소위위원장이신데 보이콧을 하고 있어서 내용 자체를 다루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다뤄야 되겠죠. 네. 자, 그로 인해서 이용마 기자 기억하시죠? 네. 이용마 기자를 비롯해서 수많은 언론인들이 해고가 됐고 저를 비롯한 많은 언론인들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게 언론 탄압이고 언론 재갈법이었습니다. 고치자는 거죠. 독과점 허용된 언론들로부터 피해를 받는 국민들을 구하고 편집권의 독립권을 회복을 하고 언론의 공적 기능을 회복하자. 이것이 이번 언론중재법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거 3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모든 의혹이 언론중재법 내용입니다. 수정 내용 잘 아실 테니까요. 모든 의혹이 입증 시까지 보도를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까? 언론중재법이. 즉 청구인 입증 자격이 증거적 손배에서 청구인 입증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는 아시죠? 언론사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권력기관에 대해서 비판 보도를 막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정치, 경제 권력 모두 청구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저희가 논의하는 과정 중에. 즉 일반 국민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기사와 관련해 가지고 열람 차단권 이 내용 안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논의 과정 중에서 빠졌습니다.
이건 아까 대답하신 건데 직권 연장용인가요? 아니죠. 이건 이미 오전 질의에서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그래서 도대체 이 어느 부분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알 수 없고, 저희가 잃어버렸던 언론의 기능들을 되살리고 이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국민을 보호하자라는 것이 언론중재법입니다. 헌재에서도 1991년 9월 16일에 이야기를 해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2016년에는 대법원에서 판사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허위 조작 보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동반할 경우에 손배 산정에게 배액으로 판결할 것을 권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저희가 충분한 논의를 통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부분에서 수정을 가해서 언론사를 대표하는 여러 단체들, 그리고 야당 측에서 주장하는 많은 내용들이 이미 논의가 됐다라는 점, 그리고 이 취지 자체가 이게 어디가 언론 탄압이고 어디가 언론 재갈법입니까? 언론 탄압 당해보고 재갈 물려보셨습니까? 이건 절대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의중과실은 법원이 판단하면 되는 문제죠. 그렇죠? 신뢰받는 언론이 우선 되어야 알 권리도 보장이 되는 것이고, 이래야 언론이 가지고 있는 자유에 대해서 사회적 책임도 당연히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청와대 측도 정확한 입장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이만큼 논의가 되고 논란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잘못 알고 계시고 호도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이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셔서 명확한 입장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들을 받아들이시겠죠? 시장님? 네. 예, 하여튼 법안 문제는 국회에서 좀 잘 정리되는 대로 청와대가 필요하면 입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민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